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셔 사시지만 때때로 저희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생활력 강하시고 강인하신 어머니께서 그로 인해 힘들어하시면 제가 더 괴로워지는 마음이 커지는데요. 부모님께서 헤어지신 어머님 나이가 되니 지금에서야 공감은 가나 공감은 가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은둔 생활로 집에서 주식만 하시는데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께 미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기에도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저는 자립지역이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넋놓고 잘 있습니다. 스님의 정신 차리세요란 증문즉서를 듣고는 잠시만 정신 차리고 또 멍하게 됩니다. 최근 대인관계에서 상대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다혈질적으로 공격성이 생기고 요즘은 증오가 점점 강해지고 제가 그로 인해 마음이 안 좋고 힘듭니다. 그리고 자주 우는 편이고요. 현재 쉬고 있는데 머리로는 먹고 살아야 한다지만은 의욕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개념이 안 잡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34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미혼입니다. 미혼이고.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몇 살에 이혼했어요? 자기 몇 살에? 14살요. 14살. 그러면 지금 30 몇 살이라고? 34살. 4살. 그럼 20년 전 얘기네요. 그럼 자기 이혼하고 누구하고 살았어? 아버지하고 아버지 살았어? 밑에요. 아버지 밑에? 네. 엄마하고 같이 안 가고? 네. 형제가 몇이요?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네. 엄마가 그러니까 두고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재혼하셔가 거기 아기 낳아서 살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재혼했어요? 재혼 안 하시고 사시는 분은 계셨는데 지금은 혼자이세요. 결혼은 안 하고 그냥 같이 사셨다. 네네. 그런데 이제 헤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고. 예. 연세가 몇이에요? 원래 한갑이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이제 거기 살면서 지금 사는 게 힘들어한다고? 크게 뭐 호강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뭐 못 먹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때때로 한 번씩 좀 외롭거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 외롭거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외로우신 것 같고 또 두고 가놓고는 내가 혼자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거는 20살 밑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큰데요 그런 생각하면 뭐해?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네. 생각한다면 그건 어머니가 이제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요. 네,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자주 하면 뭐 그냥 일상 대화하고 과거 얘기를 한다면 어머니 우리 다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때 뭐 어머니가 우리를 두고 가고 어쩌고 이런 얘기 어머니가 하더라도 어머니 또 옛날 얘기시네요. 어머니 우리 다 컸어요. 우리 지금 내가 나이가 34이에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나이보다 자기가 어쩌면 더 됐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때 지금 제 나이 때 엄마가 헤어졌죠. 헤어지셨더라고요. 그래. 엄마 헤어질 때 정도 나이가 제가 됐어요.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되고 어릴 때는 부모가 헤어지면 뭐 상처가 있고 어렵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어렵든 저렵든 어쨌든 다 시간은 흘렀고 자기는 20살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면 되지 부모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동물을 한번 보세요. 동물.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새끼를 보호해야 안 해요? 보호하죠. 네. 여러분들 닭을 한번 보세요. 닭이 병아리를 품지 않을 때는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요, 덤대요? 도망가지. 근데 병아리를 품으면 덤대요, 도망가요? 덤디죠. 왜 그럴까? 이거는 닭이 뭘 배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이게 이제 종족 보존의 본능인데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종족이 보존되는 거예요. 만약 어미에게 종족 보존의 본능이 없으면
종족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약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안 돌본다 그러면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즉 생명으로서의 본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쁜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미가 병아리를 돌봐도 병아리가 일정하게 크면 어미는 병아리를 돌보지 않고 병아리 또한 어미를 돌보지 않는데, 어미 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거나 늙은 개가 죽을 때가 다 돼가거나 늙은 소가 죽을 때가 다 돼간다고 새끼가 어미한테 와서 돌보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그런 자연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건 자연 현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거는 짐승보다 나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안 돌보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짐승 수준은 되니까. 그 선악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짐승 수준이 뭐다? 선악의 기준이다. 짐승보다 못하면 뭐가 되고? 악이 되고, 짐승보다 나으면 뭐가 된다? 선이 되는 거예요. 돼지가 배가 고파가 음식을 먹을 때 다른 돼지가 나 배고프다 좀 줄래? 이러면 그래 나눠 먹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돼지가 자기 다 먹고 배불러 가지고 그만 먹는데 그 남은 음식을 다른 돼지가 와가 먹는 걸 못 먹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프지만은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줄도 알고, 자기 배가 부른데도 남이 굶어 죽는다 해도 어때요?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지금 우리 남아도 오는데 저 위에 있는 밉다가 안 주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짐승에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안 나눠 먹으면 악에 속하고, 배가 고픈데도 나눠 먹으면 뭐에 속한다? 선에 속하고,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먹겠다 할 때는 짐승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기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나쁜 행위에 속하지만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나쁜 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모를 돌보는 것은 좋은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행위는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는 것은 의무에 속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선택에 속합니다. 제 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무와 선택은 다른 거예요. 남녀 사이에 너가 그러니 나도 그런다고 하는 여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돼요. 근데 아기를 낳은 엄마의 책임과 여자의 권리를 두 개를 나눠놓고 넘기도 넘나 이래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책임은 여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부담을 안 져도 된다. 그런데 부모를 자기가 원망할 권리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건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안 돌봐줬다고 해서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내가 원망할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이건 나쁜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왕지 엄마가 못했으면 아빠라도 키워서 지금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20살 넘어 안 죽고 살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고맙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지금 혼자 사는데도 지금 의욕이 없어가지고 지금 직장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엄마는 어땠을까? 같이 사는데 남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더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더 힘들었죠. 그것도 애도 몇이 있으니까. 둘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그런 선택을 내가 지금 어릴 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 어릴 때는 어머니가 무한한 신같이 느껴졌지만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그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항상 어머니 감사합니다. 많은 고생하시면서 우리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자기 없었으면 자기 14살까지라도 참고 살았을까? 그 전에 이혼했을까? 그 전에 이혼했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어때요? 버티다가 못 버텨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도 어때요? 자기들 둘이 키운다고 결혼도 안 하고 또 남자니까 혼자 살 수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준 거 어때요?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고맙다고 해야 자기 상처가 치유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열등의식이 돼요. 자기에게 상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20살이 넘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 자기 지금 의식은 지금 20살 이전에 그 열몇 살 때 입은 상처를 지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엄마가 아버지하고 산다고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습니다. 그럼 힘든 엄마가 그 힘든 상태에서 자기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자기는 정신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 무기력증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혼했으면 자기도 엄마와 똑같이 또 이 나이에 어때요?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또 이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로부터 엄마의 어려움이 엄마의 까르마가 자기 까르마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엄마가 정말 힘들었겠다. 엄마 참 그래도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엄마에 대한 고마운 기도를 자꾸 절을 하면서 하면 나중에 어느 날 눈물이 나고 자기가 엄마가 된 엄마의 그때의 아픔의 절실히 느껴지면서 그 엄마가 이해되고 엄마의 고마움이 이렇게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면 이제 이 상처가 조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조금 씻어지긴 했는데요. 이제 스님께 질문 드리고 나니까 생각드는 게 제가 너무 그 상처를 못 버리고 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고맙다고 해야 네. 상처가 안 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은 아버지의 현재 행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네. 자기를 업고 키우면서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자기 어릴 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리가 의식은 돌봐야 된다는데 마음은 늘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내가 남편을 좋아는 안 하더라도 뭐는 하지 마라, 미워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아이에게 미운 마음이 형성돼서 아버지에 대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것도 역시 기도를 해야 이 자기 그 어릴 때 형성된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이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의식은 아버지가 고맙다는 거 자기도 알지 뭐. 근데 이 마음은 안 돼. 안 된다고 자기를 탓하지 말고 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릴 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 딴 방법이 없어. 알았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애들 키우고 아버지하고 갈등 속에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데도 우리를 요만큼이라도 키워주고 가셔서 고맙다 이러고 아버지는 또 자기 같은 이렇게 막 무기력하고 막 세상 귀찮아하고 이런 사람하고 또 살려면 아버지도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하겠지.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나. 그렇게 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엄마 없이 남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 이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면 자기도 기운이 살아나고 아시겠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관계가 좀 풀리고 그럴 거예요. 기도를 우선 열심히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절을 하면서 해야 돼요. 또 몇 년 전에 철학관을 갔는데 아이들 이름을 개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빠가 큰아이하고 이렇게 상충이 돼서 앞길을 자꾸 막아서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가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특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재 테스트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냥 흘려버렸고, 또 아이 3학년 때 과학영재를 준비하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또 한 2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수습하고 나니까 벌써 또 1년이 지나버리고, 그 사이 큰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 그냥 정말 머리 조금 좋은 아이로 돼버렸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이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다 보니까 개명이라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데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정어머니 때문입니다. 올해 86세신데 제가 3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사남매로 혼자 키우셨거든요. 다들 잘 커서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한 2, 3년 전서부터 사남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오빠가 가장 힘이 들어서, 조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오빠가 자꾸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도 팔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월세를 가게 됐어요. 한 3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오빠가 다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새벽에 인사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만기가 지난 걸 오빠가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집도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빠가 구속이 됐어요. 너무 답답해, 정말 이번에도 너무 답답해서 보살집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말했는데, 친정엄마가 뭐 칠성줄이 너무 세서 자식들이 모두 말라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풀어주면 엄마도 좋고 자식들도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하고는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서 진짜 용기를 냈습니다. 잘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면 또 비슷하지만 또 이름이 달라가 무슬림에 가면 알라 신이 다 우리의 운명을 관장한다 이러잖아요. 네. 또 인도에 가면 이제 한 명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는 공부신이 관장하고, 결혼은 결혼신이 관장하고, 사업은 사업신이 관장. 그거는 신이 다 직업이 분화가 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건 다 신이라 그래. 이런 이제 문화가 있고, 또 인도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전생에 우리가 지은 업보다 이런 또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또 중국에 오면 이런 걸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거는 태어날 생년월일시, 생의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월에 태어나고 며칠에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거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 좌우된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왜 이렇게 될까, 너무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면 이런
머리 굴릴까 안 굴릴까? 안 되겠지. 세상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 이 문화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걸 이해했고 저 문화권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다 해가 나름대로 그러는 이제 하나의 원리가 어떤 체계가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문화권에서 볼 때 저 문화권 거는 틀린 거고 미신이고 저 문화권에서 또 이쪽 문화권은 또 마찬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 다 그 나름대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면서 나름대로 통계도 내보고 연구도 해보고 온갖 사람들이 해서 대충 이렇게 몇 가지 갈래가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일리가 있을까 없을까?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믿어지면, 즉 손금을 보는 방법도 있고 관상을 보는 방법도 있고 배꼽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족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시겠어요? 예. 여러 음양오행론으로 갖고 푸는 방법도 있고 이런 많은 이런 어떤 인간의 삶을 예측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뭐든지 다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천년 비슷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다 이 얘기예요. 다 교회 가서 들어봐도 말씀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무슬림 가서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힌두교 들어봐도 그럴듯하고 절에 와서 얘기 들어봐도 뭐다? 그럴듯하고 점쟁이 얘기 들어봐도 어때요? 그럴듯하고 관상쟁이 얘기 봐도 그럴듯하고 이 뭐 아까 철학관 뭐 이름 고치는데 뭐라 그래요? 예. 장명소 성명철학한 데 가서 봐도 그럴듯하고 그래서 다 이 세상에 먹고 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럴듯 안 하면 거기 어떻게 사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식으로, 무슬림 신자는 무슬림식으로, 불교 신자는 불교식으로, 힌두교 신자는 힌두교식으로, 일본 같은 데 가면 신도는 신도식으로 다 자기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또 점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관상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뭐예요? 사주팔자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라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건 그리고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옳으냐 그르냐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명소 가서 이름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게 그럴듯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할머니 뭘 풀어주면 된다 하면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하든지 뭐가 좀 든다? 돈이 좀 들어요. 돈이 안 들면 다 해봤겠지. 뭐든지 돈이 들어요. 심지어 교회 가서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영험이 없고 뭐 해야 된다? 보시를 좀 내고 헌금을 좀 내고 기도해야 영험이 있다 그래야, 안 내고 해야 영험이 있다 그래야. 내고야. 점쟁이한테도 정계가 잘 나오려면 뭘 좀 내야 된다? 복채를 좀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절에도 이렇게 뭘 초라도 싸우고 머리에 쌀이라도 이고 와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해야 영험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면 영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 또 그렇게 또 해야 또 그걸 종사하는 사람도 생존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란 게.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이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야 돼. 팔면서 이 물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야 돼. 좋습니다 그래야 돼. 이 대학에 세상에서 뭐 인류대학인 이두대학이 하든지 말든지 이 어느 지방에 있는 대학도 다 자기 대학 오면 이런 장점이 있다고 입학 선전 문구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건 나쁘다, 그 인간이 거짓말했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고 그럴듯하면 뭐 해보면 된다? 하면 되고, 다만 하고 싶어도 돈이 또 많으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돈이 많이 들면 자기는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이 돈 문제.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게 옳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찝찝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큰 돈 안 들면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그게 옳으니 아니니 해도 찝찝한 게 내 말 듣는다고 해결이 될까? 안 돼요. 해결이 되려면 이 집안에 재앙이 없어져야 해결이 되는데, 인간 죽을 때까지 재앙은 안 없어져요. 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만 안 들었으면, 뭐 어떤 묘지 얘기 들었으면 핑계가 묘지로 갔을 거고, 아시겠어요? 사주로 했으면 사주풀이로 갔을 텐데, 장명소에 갔기 때문에 그게 늘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버리면 돼. 이름을 바꿔보면 되잖아. 호적까지 바꾸지 말고 우선 뭐예요? 집에서 부르는 것만 한번 바꿔 불러보지 되는가? 네. 그러니까 조금 영험이 있는 것 같으면 호적까지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걸리면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다 어떤 거든, 어떤 종교든, 어떤 신앙이든 어떤 게 더 옳고 더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교회도 너무 그거를 갖다가 하느님한테 3억만 내고 기도하면 성취된다 이러면 이제 도가 그 돈도 너무 지나치면 뭐다? 종교가 폐해가 생기는 거 아시겠어요? 네. 절에도 뭐 하면 된다 해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뭐가 된다? 그 사기가 되는 거예요. 무당도 그 돈이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때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만 사기가 아니라 뭐든지 그게 사람들의 부담하기 어려운 지나친 요구를 하면 다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적당하면 하시고 조금 부담스러우면 어때요?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이란 건 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짓 같은데 그 사람들은 또 믿고 열심히 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우리는 또 옳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때요? 저 미친 짓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빠찡코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뭐 지나가다가 뭐 동전 100원짜리 한번 당겨보고 그냥 지나가는 건 나쁜 짓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집 살 돈을 그거 해가 벌겠다. 이렇게 덤디면 이제 그게 엄청난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비상도 조금 먹으면 뭐가 되고 약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그냥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인디언 세계, 아프리카 원시 사회 어딘지 다 있습니다. 뭐 동물 뼈를 갖고 점을 치기도 하고 하늘의 변을 갖고 점을 치기도 하고 다 보면 좀 또 그럴듯해요. 한번 가서 다 해봐야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힘들 때는 이런 것도 위로가 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것까지 뭐 미신이라고 나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되 뭐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도에 지나치면 그건 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네, 인생을 정말 유쾌하고 가볍게 살고 싶은데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내 인생의 책임감과 무게,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불필요한 그런 달라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흙탕물처럼 너무 어지러워진 마음을, 그런 잡념을 좀 비우는 방법, 그 생각을 좀 고요해지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곧 30을 맞는 미혼인 저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시고요. 매일 이제 소울메이트를 만나길 진짜 매일 기도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걸잖아, 그죠? 네. 거기에 그 내가 잡고자 하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요, 싫어하는 미끼를 걸어요? 좋아하는 미끼를 걸겠죠? 걸겠지.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래 딱 보고 저거 괜찮다 하면 나중에 살아보면 그게 다 미끼요. 그러니까 여기 다 좋은 사람을 골렸는데 다 이래 살기 힘들어요. 여기 자기가 골리고 골렸어 결혼했지, 안 골리고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살아보면 미끼거나 쥐약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골리는 거는 자기 골려봐야 미낄 확률이 더 높아요. 아무거나 무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예요. 첫째, 골리면 기대가 높을까 낮을까? 살아보면 실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문다는 거는 기대가 좀 골리는 것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으니까 살아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골리는 게 실제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 여러분들 그 잘 모르는 거 시험 칠 때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은 거 찍어가 나중에 점수 받아보면 4분의 1도 안 나오지. 어떻게 틀리는 것만 그렇게 골려가면서 찍는지. 그래서 눈 감고 찍는 것보다 못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1번만 그냥 쭈르륵 써버리면 4분의 1은 맞아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너무 걸리지 말고 그냥 남자면 됐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근데 나이 폭도 위로 10살, 아래로 10살 폭을 주면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나이도 이렇게 제한하고 이러지 말고. 근데 보면 저는 별로 골리지 않아요. 그냥 아무라도 돼요. 이래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키는 작아도 되나? 아니 그래도 키는 좀 커야죠. 인물은 뭐 아무렇게나 되나? 아이고 그래도 뭐 보통은 돼야죠. 학번은 그럼 초등학교 나와도 되나? 아이고 요새 대학은 나와야죠. 이래 얘기하다 보면요, 별로 기대가 없다는데 얘기 들어보면 남자 2,500만 중에 컴퓨터에 넣어가 그 조건 맞는 사람 찾으면 컴퓨터에서 답이 제로라고 나와요. 그런 인간 이 세상에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약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골리면 뭘 가능성이 높다? 속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첫째,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골리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여자들이 보기에 괜찮은 남자가 살기가 쉬울까? 남자끼리 봤을 때, 남자들이 봤을 때, 그건 괜찮다. 남자들 친구끼리 있잖아요. 그게 살기가 나을까? 예를 들면 여자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 여러분들 여자들 중에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 뺀질뺀질하고 어때요? 좀 밉상인데 남자한테 인기 있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 결혼 생활 잘 할까? 근데 그거를 뭐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차리긴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지가 좋아하는 남자, 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지. 근데 상대는 또 나를 안 좋아하니까 늘 가슴앓이 해야 되고, 그러다가 골랐는데 대부분 쥐약이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골리지 말고, 두 번째 그냥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때 이렇게
뭐 골리지 말고 그냥 친구로 사귀어요. 결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사귀다 보니 약간 뭐 괜찮아 보인다, 마음에 간다 이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인간 괜찮은지는 여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라? 남자한테 물어봐야 돼. 남자들한테 그 인간 괜찮은지. 근데 그 인간이 사람은 괜찮지만 우리가 같이 산다는데 내가 기호적으로 까르마적으로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거부 반응이 있어서 못 산다.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부 반응만 없으면 사람 자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여자가 보는 것보다 남자가 보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편견이 없어서 그래요. 남자가 잘 보는 게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도 여자끼리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같이 살 때 괜찮은 사람인지 이렇게 보고 여자끼리 뭐 상대가 인물 예쁜 게 뭐가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이 괜찮은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오히려 갖는 게 이게 낫고. 근데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자기 준비가 된 게 뭐 집이 있느냐 직장이냐 이게 준비가 아니고 내가 상대에게 맞출 수 있겠느냐. 그게 준비가 됐으면 내일이라도 아무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1000명 중에 골려도 못 삽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느냐. 내가 산으로 가자는데 남자가 바다로 가자면 내가 산을 포기하고 바다로 갈 수 있느냐. 내가 음식이 좀 싱거운데요 하니까 남편이 짜고만 그러면 남편 입맛에 맞출 수 있느냐. 방 안에 에어컨을 트는데 남자가 춥다 꺼라 그러면 내가 덥지만 끌 수 있느냐.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상대에게 내가 맞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는 맞춰야 되거든요. 결혼은 절대로 아파트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게 결혼의 조건이 아니야. 결혼 조건 아닌 걸 갖고 여러분들이 결혼 조건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결혼하고 이런 못 사는 거예요. 결혼이 준비된지 내가 준비됐나는 건 내가 맞출 수 있겠느냐만 준비되면 20살이 넘으면 결혼하면 돼요. 아무하거나 맞출 수만 있으면. 근데 내가 맞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 다 결혼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자기 맞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60이 돼도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됐어요? 저도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했나.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비겁하게 굴어요. 나는 내 꼬라지 알아서 안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저 결혼을 하려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고 혼자 살려면 지 생긴 대로 살아도 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결혼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 집이 있느냐, 월급이 얼마냐, 뭐가 준비됐냐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러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거 준비돼야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가 둘이서 살아도 되고 새방 하나 얻어서 살아도 되고 거기서 애 낳아 키워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내가 맞출 자세가 됐느냐. 지금 여러분들 다 갈등이 그게 안 돼 있잖아. 그게 안 돼 있는 살면서 작은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속상해 있단 말이야. 속상했는데 아기를 낳아 키우니까 아기가 이게 나는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크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야 돼요. 그러면 뭐 젖먹여도 되고 뭐 사람 젖을 먹이든 소 젖을 먹이든 이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저귀는 뭐 배로 채워도 되고 일본 기저귀라 해도 되고 분유가 일본 분유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런 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핵심은 뭐라고? 우선 20살이 넘어야 돼. 이렇게 몸이 성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된다? 정신적으로 맞출 수 있는 이것만 되면 딴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엄마는 3살 때까지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아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부모가 행복하면 애는 뭐 개똥밭에 굴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인상 쓰고 살면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온갖 걸 해줘도 아이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 욕심을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애 키우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 이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이 아이가 한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거기에 필요한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해야지. 내 욕심대로 애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골프 치니까 전부 또 어린애 전부 골프 가르친다. 누가 수영하니 또 수영 가르친다. 누가 뭐하니 뭐 가르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엄마의 욕심에 끌려서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 되는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모품으로 쓴다 하더라도 왜 제 어미가 제 자식을 그렇게 소모품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한 생명체로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자, 다음. 저는 이제 종갓집에서 6자매 중에서 막내거든요. 근데 어릴 적부터 좀 죄의식이 되게 많았었고요. 이제 부모님을 책임져야겠다는 그 생각하고 혼자서 이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참 힘들고 삶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도 했고 이제 가족들도 다 안정적이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고민은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면 마음에서 거부감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절수행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막 어느새 막 자책을 하면서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던져버리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1000배라든지 이렇게 10,000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가슴에서 좀 이렇게 거부 반응 같은 게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휴직 중인데 내년이면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것도 좀 재미없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복직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일을 남편 해야 결혼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먹고 살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지 뭐. 요즘 딴 사람 직업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 고생하니까 보시에요. 그것도 내가 하나 퇴직해주면 지금 직업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남편이 벌어서 먹고 살면 딴 사람 먹고 살으라고 주지. 그걸 뭘 내가 하기 싫은 일까지 그래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게 뭐 있어요. 아기는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20개월 된 딸 있습니다. 네. 그럼 다니기 싫으면 딸이 더 중요하니까 아까 내가 3개월은 3년은 보살피라 그랬잖아. 그죠? 네. 달 뗐네 막 다니기도 싫고. 그래 지금 신랑이 직장이 요즘에 근래 조금 이렇게 불안해져가지고요. 제가 생각한 게 제가 2년 이제 휴직을 하고 아기를 2년은 키웠는데 이제 1년이 좀 그래서 지금 신랑이 직장이 조금 불안해서 그 신랑이 이제 퇴직을 하고 1년 아기를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보고 이제 뒤에는 또 신랑이 쫓겨나면 몰라도 네. 신랑이 쫓겨난 게 아니면 네. 퇴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휴직을 더 하는 게 낫지. 네. 휴직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네, 2년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서 잘 얘기하면 돼. 1년을 냈었는데 그때도 이제 1년 더 하겠다고 가서 사정을 하고 1년 한 번 더 가서 또 해보면 돼. 왜냐하면 우리 스님이 아이를 꼭 엄마가 3년을 키워야 된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다음에 와서 아주 열심히 잘할게. 3년 채우고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해봐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되면 어쨌든 3년을 키우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만 안정된다면 오히려 직장을 사표 내버리는 게 나은데 남편 직장이 불안정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한 번 더 노력을 해봐요. 그거 안 해보고 그러지 말고 가서 한 번 찾아가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그러면 3년을 쓰는 건데요.
지금 처음보다 분위기가 1년은 가능한데 2년 하는 사람도 한 뭐 500명 중에서는 한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는 1000명 중에 1명 걸로 자기가 먼저 모범을 그 자기가 지금 그 직장에서의 승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른 걸 포기하겠다고 하면 해요. 다른 걸 내가 다 포기하겠다. 네. 그러니까 직장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내가 직장 다니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내가 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네. 내가 직장에 충실하다. 대신에 이제 3년 딱 하고 아기 유치원에 넣으면 그때부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한테 엄마가 너무 붙어있다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니까. 네. 오히려 자기 직장을 갖고 다 있으면 어때요? 애한테 간섭 좀 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르치는 거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보다 남이 일부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돌보는 건 자기가 돌보는 게 좋아. 어쨌든 2년이라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제가 말하는 필수적인데 2년을 했기 때문에 네. 3년은 안 하면 좋지만은 안 되면 그 정도는 뭐 대안을 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노력을 한번 더 해봐요. 엄마가 그 정도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애한테 네. 얘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네. 그러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애기한테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얘기하고 네. 직장에 나가더라도 그래 나가야 되니까 노력을 한번 해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부모님 걱정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나를 이쁘고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키워줘도 네. 내가 부모를 돌볼 거는 아까처럼 하면 좋지만은 네.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자기가 애한테는 아무런 도움을 얻은 것도 없지만 자기가 애를 낳은 이상은 부모의 받은 사랑을 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 아이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이한테 해야지 부모한테 하는 거. 아이라는 건 스님이 얘기하는 아이는 몇 년까지? 3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뭐 애가 중고등학생 다니는데도 뭐 부모가 헌신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는 가능하면 밥도 지가 해 먹도록 하고 이불도 지가 개더라 내버려 둘수록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3살 때까지는 무조건 돌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상해. 3살 때까지는 안 돌보려고 그러고 크면 또 돌보겠다고 설치고 왜 그렇게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뭐요? 이유가 동물들은 절대 안 그래. 근데 우리는 돌봐야 될 때는 안 돌보고 돌보는 게 필요 없다는데도 거기는 붙어가지고 자꾸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회사에 그 휴직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네.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프면 자기 막 얻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지 뛰어다니까 안 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못 고치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네. 근데 그건 직장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건 아이한테 덜 미안한 일이지만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저리 이렇게 물러나면 안 돼. 하는 데까지 한 번 더 해보고 그럼 두 번째 휴직을 할 수 있으면 남편 직장 다니고 자기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하고 다시 애가 3살 넘어가 유치원 넣어놓고 자기 다른 직장 구해가 다니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세 번째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이 돌보고 자기가 직장을 나가는 거는 최하수지만은 그건 안 된다는 아니고 해. 마지막 수로 해봐라. 네. 부모는 잊어버리고 우선 애부터 키우고 네. 애들이 크면 이제 부모는 어떡할지 생각하고. 네. 예. 선생님 근데 제가 자꾸 거부감 반응 같은 게 자꾸 일어나요. 아까 그 절 얘기는 해버려 그냥 그냥요? 오늘부터. 왜냐하면 자기가 까르마가 이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모든 데서 앞으로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뭐 1000배 만배 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매일 108배를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을 것 같아도 이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를 넘기려면 1000배를 하면 딱 해보면 108배는 별거 안 돼. 그러니까 어디 절에 가가지고 네. 독한 맘 먹고 한 2시간 탁 붙어가 오늘 깎꾸러지면 깎꾸러지고 죽으면 죽고 하면 한다. 그러니까 1000배를 한번 해버리면 108배는 아주 쉬워져. 그런데 이제 자기 까르마가
또 하면 또 한 60일, 100일 하기로 하면 한 5, 60일 되면 또 막 하기 싫어가 몸이 아프고 막 몸살이 나고 그럴 거야. 그럴 때도 쉬지 말고 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저항감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뭐 절이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저항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딸만 셋인 집에서 맞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 없다 보니까 이런 길에 저런 길 이제 뭐 다 이뤄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걸 이제 어깨 많이 얹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살고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한번 허락 없이 이제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또 취직해가지고 그냥 뭐 결혼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들어서 좀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걸 하자니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욕심도 안 내려지고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지금 거를 결혼했어요? 네. 아기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네. 아기가 곧 생기겠는데 잘못하면 아기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두 개 이제 다 포기해야 돼. 다 내려놓을 자신은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없으니까 이제 당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자는 게 요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뭔데? 하고 있는 거는 뭔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직장 다니는 거 돈 버는 거고요. 하고 이제 싶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요새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하려니까 그건 또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야? 요가 강사 이런 걸 하려니까 그거는 이제 돈은 안 되거든요. 아 돈이 안 된다. 돈을 못 번다고 그렇게 지가 아니 하고 우리 있는 직장 일보다. 다니고 저녁 시간에 요가 하면 되지 왜 그래? 근데 이제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한계가 생기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에이 두 개 다 해 그냥.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 개 하는데 난 이제 증문즉설 이것만 하고 싶은데 어제는 또 전라북도에서 와가지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그래가 근데 하고 싶으면 요가는 하면 되지. 그 직장 다니는 거하고 요가하고 두 가지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요가하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요가하고 직장 가면 되지. 근데 그만큼 제가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요가를 하면 체력이 좋아지는데 무슨 요가를 하긴데 체력이 없는 요가를. 자기 직장 다니고 그 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두 가지 못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거 운동하는 이유가 직장만 다녀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한다. 돈 내가 헬스클럽에 다니는데 그래서 직장만 다녀서 체력이 못 따라가서 요가해서 체력을 좋게 하려고 요가하는데 그건 무슨 요가인데 그거는 체력을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이걸 직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가 쪽으로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지금 기간을 길게 지금 직장을 딱 그만두고 요가만 해가 직업으로 삼으려면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직장을 그만두고 요가만 한 3년을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직장도 다녀야 될 형편이면서 요가도 하려니까 그 기간을 늘려잡아야지. 그래서 직장에서 나가라 그럴 때고 뭐 그때 이제 집중해도 되잖아.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그 요가 때문에 그만두기는 그렇잖아. 아직 딱 이건 어떠냐면 시간을 길게 잡아가 요가를 충분히 익혀가지고 자기가 요가로 밥 벌어 먹을 수 있을 때 지금의 월급의 절반이라도 벌어 먹을 수 있을 때 그만둬야 돼. 지금 그만두면 자기 금방 후회해. 후회할까요? 그것 때문에 제일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냥 다녀마. 네. 그리고 정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돼. 왜 그러냐면 안 다니면 또 딴 사람 직업 하나 그게 좋잖아, 그지? 그것도 복 짓는 일이야. 재밌었어요? 네. 우리 인간 사는 게 이래요. 우리는 늘 있으면 있어서 죽겠다 그러고 없으면 없어서 죽겠다 그래.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다. 자꾸 이렇게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저기 막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런 분들은 원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가 차가 뒤집어다 다 죽고 지 혼자 살았으면 사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서 이까지 못 살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인생의 성공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 이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각자에서의 최고의 성공이 뭐라고?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떠, 오늘도 살았네. 이 마음이란 게 참 중요해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이렇게 약간 다운되거든요. 살았네 이러면 얼굴도 펴지고 이게 모든 게 싹 피어져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 딱 뜨면 저분은 뭐라고?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불교 믿으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느님 믿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살았네 하는 이런 그 자기를 늘 이렇게 마음을 좀 기쁘게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침잠하고 몸이 찌부둥하고 막 이렇게 나가기 싫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가서 한 바퀴 막 돌고 들어온다든지 목욕탕에서 사오기 터놓고 막 목욕한다든지 아시겠어요? 머리를 막 감는다든지 이렇게 고개 탁탁 흔들고 복에 가서 막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짜부러질 때는 기분을 확 내가 확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생기가 도는데 자꾸 이렇게 처진다고 빠져들면 건강,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